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2019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어떤 작업 시간과 어떤 그 기본 정보 그리고 캘린더 정보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그 MS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떤 기획할 때 어떤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본 정보 설정에서 어떤 달력, 캘린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MS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작업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간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어떤 수행하는 어떤 작업, 그 작업의 크기와 어떤 작업의 량을 어떤 작업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MS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작업량과 어떤 작업 시간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는데 드는 전체적인 공수를 보통은 작업 시간, 작업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작업 시간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어떤 단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중급 개발자, 뭐 하루 8시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중급 개발자가 어떤 단위, 자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어떤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기간,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또는 2주, 뭐 이런 식의 기간이 어떤 작업 시간을 어떤 계산하는 데 드는 어떤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중급의 기술자가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주일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40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전체 작업량, 작업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여기서 보시듯이 작업 시간을 산정할 때는 어떤 뭐 하루의 단위, 어떤 뭐 이틀의 단위를 이틀의 기간 동안에 어떤 뭐 8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8시간 동안 100% 하루 종일 일했을 때 8시간을 100%라고 이해를 했을 때 총 작업 시간은 8시간 이런 식으로 작업 시간을 어떤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런 작업 어떤 시간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드는 전체적인 작업량이 는다면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이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단위가 늘어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총 작업 시간이 100이었는데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사람이랑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겠죠. 보통은 이 작업 시간의 산정이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작업 시간의 산정이 바로 프로젝트를 전체를 기획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간과 어떤 자원을 산정하는 데 어떤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의 종류로는 보통은 기간 고정 어떤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단위 고정 작업이 있고, 그리고 작업 시간 어떤 고정인 어떤 작업,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어떤 다른 종류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고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데 드는 기간이 정해진 그런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리고 단위가 고정된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것입니다. 단위는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드는 자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원의 수가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단위가 고정된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 작업량이 고정된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빌딩을 뭐 건축을 하는데 어떤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간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납기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간 고정된 작업이고요. 그리고 어떤 IT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 시스템이 오픈되어서 어떤 고 라이브,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기간 고정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어떤 단위가 고정되는 경우에는 뭐 IT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뭐 이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비용이 정해진 경우,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위가 자원이 고정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팀의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어떤 제한된 팀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기간이 고정된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의 종류를 구분을 하고 이 작업의 특성,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어떤 한정된 자원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작업의 종류를 어떤 이해하고 또한 어떤 사전에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어떤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효율적인 프로젝트 플래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되는 어떤 달력 캘린더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캘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달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어떤 업무 시간이 다르겠죠. 뭐 아침에 8시부터 5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요즘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그만 회사들은 좀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하는 근무 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마다 뭐 창립 기념일이 다르다든지 또는 뭐 자원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력들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뭐 유연 근무제를 뭐 이용하는 그런 조직들, 다양한 어떤 회사마다의 자체적인 달력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립을 할 때,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력을 정의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달력 정의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기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포워드 스케줄링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포워드 스케줄링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백워드 스케줄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종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작업이 어떤 시작과 종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의 변경사항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작과 종료 날짜를 정해놓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작업들, 하나하나의 작업들의 어떤 난이도, 그리고 기간, 그리고 어떤 선후 관계, 그러니까 작업들 중에서도 먼저 수행돼야 되는 작업과 나중에 수행돼야 되는 작업들, 그런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일정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날짜를 시작과 끝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력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떤 시작을 하는 방식으로는 포워드 스케줄링과 백워드 스케줄링 어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포워드 스케줄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포워드 스케줄링은 어떤 프로젝트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의 기간, 어떤 작업 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예상 종료 날짜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가능한 빨리 시작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날짜로 뭐 6월 23일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언제 프로젝트가 끝날지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포워드 스케줄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스케줄링은 프로젝트 종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작업의 기간과 어떤 작업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예상 시작 날짜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은 무조건 12월 31일까지 완료되고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달력을 만들거나 어떤 스케줄링을 할 때 언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역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백워드 스케줄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캘린더, 그리고 태스크 캘린더, 그리고 리소스 캘린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은 달력을 기준으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뭐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달력에는 어떤 공휴일, 뭐 휴가, 그리고 토요일 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회사들은 야간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작업하는 시간 등을 총 반영한 어떤 프로젝트마다 다른 프로젝트 달력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일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프로젝트 캘린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젝트 캘린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겠지만 뭐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토요일 날 오전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업무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뭐 점심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어떤 근무 시간이 프로젝트 캘린더에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캘린더에 공휴일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달력에는 뭐 국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추석이라든지 설과 같은 명절날도 어떤 달력의 공휴일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도 프로젝트 캘린더의 공휴일로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캘린더 공휴일이 지정되고 정의가 되어야지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그 프로젝트 캘린더를 프로젝트의 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캘린더는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하는 달력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달력들을 정의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스크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캘린더의 종류인 태스크 캘린더에는 어떤 작업의 자원이 할당되어 되지 않거나 작업 달력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달력이 모두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작업 단위로 어떤 캘린더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WBS라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WBS라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위별로 작업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냥 작업들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행이 되죠. 하지만 뭐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뭐 1회에서 2회 정도 주말에 워크숍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워크숍도 하나의 태스크, 작업이게 되고요. 그 작업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도 일을 하는 걸로 반영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워크숍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캘린더가 반영이 된다면은 주중에만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워크숍이라는 태스크에는 예외적인 캘린더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는 태스크만을 위한 캘린더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캘린더 종류 세 번째인 리소스 캘린더입니다. 리소스 캘린더는 특정 자원에만 적용 가능한 캘린더를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WBS, 그러니까 태스크, 작업들에는 그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그러니까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 할당되는 그 자원들 중에는 뭐 어떤 인력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특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이 이 캘린더에서 자기만의 캘린더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리소스 캘린더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개인 휴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뭐 신입사원들은 교육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만의 어떤 뭐 휴가 아니면은 개인만의 다른 일정 같은 것들을 그 리소스 캘린더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리소스 캘린더가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서 그 어떤 개개인만의 리소스의 캘린더를 가지고 프로젝트 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어떤 달력을 MS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달력을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동안에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과정은 먼저 달력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어떤 좀 추가적인 휴무일이라든지 근무 시간을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달력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의된 어떤 프로젝트 달력을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어떤 그런 실습, 그리고 연결된 달력이 어떤 프로젝트 간트 차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열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어떤 달력을 한번 프로젝트 달력을 새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MS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달력 템플릿을 열어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뉴에서 프로젝트로 가셔서요. 그리고 작업 시간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시간 바꾸기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달력에서 지금 밑에서 바로 보고 계시는 달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 가지 달력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달력 템플릿은 MS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달력 템플릿이고요. 먼저 표준 프로젝트 달력, 그리고 야간 근무, 그리고 24시간이라는 달력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표준 프로젝트 달력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전체적으로 휴무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템플릿은 어떤 생산 공장 같은 곳에서 어떤 3교대라든지 2교대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24시간 가동하는 공장 프로젝트 같은 곳에 적합한 달력 유형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 달력 템플릿 경우에는 낮에는 작업을 안 하고 야간에만 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어떤 MS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달력 템플릿입니다. 저희는 우선 표준 프로젝트 달력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듯이 어떤 달력의 표준 프로젝트 달력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새 달력 만들기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달력 새로 만들기라는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달력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시로 프로젝트 달력 예시 1이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어떤 새로운 달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달력을 보시면은 여기 달력에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24시간 야간 근무 표준 프로젝트 달력이 3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 달력 예시 1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휴무일과 어떤 근무 시간을 한번 설정하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그 표준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저희의 템플릿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어떤 휴무일이라든지 뭐 어떤 근무 시간을 바꾸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어떤 회사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이 있다고 했을 때 창립 기념일을 한번 새로운 휴무일을 설정하는 실습을 해 보겠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보시면은 밑에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려는 큰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 예외와 작업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프로젝트의 어떤 공식적인 새로운 휴무일을 달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휴무일에 휴무일을 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24일을 어떤 새로운 어떤 회사의 창립 기념일로 해서 휴무일로 달력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예외 탭에 가서 휴무일의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기념일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시작 날짜는 24일부터 24일까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세히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어떤 내역들을 더 변경할 때는 이 자세히라는 버튼을 눌러서 보게 되면요,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작업 시간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휴무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클릭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해진 시간만에 작업 시간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작업 시간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창립 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휴무로 두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매년 6월 24일을 창립 기념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매년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횟수는 뭐 1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횟수로 하겠습니다. 횟수로 해서 뭐 한 12회 정도, 이 정도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달력에 새로운 창립 기념일 휴무일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 근무 시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근무 시간은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어떤 오전 근무를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뭐 점심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 시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근무 시간을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을 캘린더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프로젝트의 작업시간 바꾸기 창에 가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정했던 프로젝트 달력 예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업주라는 여기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주 탭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기본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세히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작업주의 작업시간 설정이라는 그런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 요일을 다음 특정 작업 시간으로 설정합니다라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 근무 시간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로 근무 시간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프로젝트의 캘린더를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캘린더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캘린더를 하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캘린더가 저희가 계획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달력을 매핑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저희가 정의한 캘린더를 매핑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에 가셔서요.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프로젝트 정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듯이 지금 프로젝트 정보 상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시작 날짜, 완료 날짜, 뭐 현재 날짜가 나오는데 달력이라는 그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세 가지 기본 MS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달력 템플릿 이후에 저희가 정의했던 프로젝트 달력 예시 1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1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저희가 정의를 했던 어떤 프로젝트 달력 캘린더가 이 프로젝트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간트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간트 차트 어떤 오른쪽에 차트 영역 상단에서 이 달력 쪽, 여기 보면 날짜들이 보이는 달력 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날짜 표시줄이라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단위가 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단위를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로 바꿔야지 저희가 24일을 휴무로 했던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를 1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휴무 시간을 보면은 휴무 시간을 가서 보면 여기 달력도 보이죠? 근데 지금 그 달력에 표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으로 적용된 것을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달력 예시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꾸는 순간 지금 6월 24일 수요일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게 되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누르면 없었던 휴무가 24일의 휴무가 프로젝트 달력 예시 1로 바꾸면 이 24일이 창립기념일 휴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간트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 달력에서 토일요일 휴무 이외에 수요일도 저희가 지정한 달력의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서 이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MS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설정이 돼야 되는 어떤 캘린더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캘린더의 종류, 그리고 어떤 캘린더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프로젝트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일정에서 보여지는지 그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떤 작업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WBS,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WBS에 대한 개요, 그리고 작성 절차, 그리고 WBS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WBS 어떤 작업들을 정의한 다음에 MS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에 어떤 식으로 입력하고 작성하는지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